안녕하세요. 초등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빠들이 집에는 꼭 이 물건들은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베스트 7입니다.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집에 요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첫 번째로요,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아이들이 어떤 것을 공부하고 난 후에 완벽하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죠. 바로 뭡니까? 설명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.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아는 것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. 근데 그 설명하는 도구, 그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화이트보드입니다. 그래서 집에 화이트보드를 놔두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엄마 아빠를 관객에다 두고 쭉 설명을 해보는 것이죠. 엄마 아빠는요, 하는 일은요, 아이와 눈 마주치고 설명을 정말 잘하면 격한 반응으로 박수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이는요,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.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주니까 또 동기부여가 돼서 또 한 번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화이트보드는 아이가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도구다. 정말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한 환경에서 화이트보드는 꼭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자석으로 오늘 해야 할 것들도 좀 붙여두고요. 아이의 목표, 다시 말해서 드림보드 또는 꼭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직업 또는 롤모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붙여두면서 계속적으로 시각화시키기에도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거실에다가 작은 화이트보드 말고요, 세워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좀 큰 화이트보드를 놔두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선생님이 되어서 동영상 강의를 찍는다 생각을 하고 녹화 버튼도 눌러주면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.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어느 순간 공부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. 그럴 순간에 한번 아이가 선생님이 되어서, 아이들 선생님 흉내내고 선생님 놀이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런 기회를 주는 거, 그러니까 누가 관객이 있다라는 거,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. 화이트보드 기억하시고요, 아이에게 꼭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강의는 정말 아빠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빠들이 들으시고 아이한테 짜잔 하면서 뭔가 선물을 하나씩 주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요, 녹음기입니다. 녹음기. 의아해하실 겁니다. 녹음기가 필요한가? 이런 생각이 드시죠?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은 녹음기는 필요합니다. 그죠? 핸드폰에 물론 녹음기 기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또는 아빠의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엄마 나 공부하는데 스마트폰이 필요해, 이러한 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녹음기 하나 아이에게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왜 녹음기가 필요하냐? 아이가 뭔가를 외워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, 또는 뭐 태종, 태세, 문단세 쭉 뭔가를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야 되고, 외울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, 내가 내 입으로 내 언어로 설명한 것을 녹음해서 내 목소리로 된 것들을 계속 듣는 것도 최고의 암기 비법이죠. 따라서 녹음기를 가지고 아이가 오늘 외워야 될 것들을 갖다가 쭉 녹음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쭉 듣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러한 기능으로 녹음기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요, 타이머예요. 타이머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? 네. 순공 시간,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타이머를 주는 것이죠. 너 얼마나 공부했어? 엄마 나 벌써 1시간이나 공부했어. 야, 네가 무슨 뭐 공부를 1시간을 하냐?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더니.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도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. 자, 엄마 나 게임 한 30분만 할게. 타이머에 30분 맞춰 놓는 거예요. 그죠? 엄마 나 한 10분만 쉴게. 타이머에 10분을 맞춰 놓는 겁니다. 그죠? 자,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줘. 자랑하듯이 얘기할 수 있게끔. 그죠?
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. 아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뭐 벌써 그렇게 됐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런 감정 대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이머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사실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기는 한데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고,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다음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요, 자동 연필 깎기입니다. 뭐 이거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, 그죠? 예, 아이들 연필 깎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또 위생적이지 않아요, 그죠? 그래서 그 딱 전동기 꽂으면 바로 연필을 쭉 깎이고 돌아오는 그런 자동 연필 깎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아이들 새겨주시면 좋겠고, 손글씨 쓰는 게 사실 뇌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. 따라서 특히나 수학 같은 거 차근차근 노트에다가 자신의 수와 식, 생각의 흐름들, 과정들을 갖다 쭉 적어보고 정리해 나가는 거, 그렇죠? 외워야 될 것도 연필로 한번 쭉 써가면서.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패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펜을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더 써보고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의 과정을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다섯 번째는요, 복합기인데요.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프린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,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. 스캔할 수 있어야 되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외워야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하는 거. 두 번째, 아까 녹음기라고 했죠? 자신의 언어로 설명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.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이게 제대로 내가 외웠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. 자, 교과서 한 페이지가 있어요. 이걸 외워야 돼요. 자, 교과서 페이지를 뭘 해요? 복사를 합니다. 그죠? 복사를 집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를 했어요. 나왔어요. 나오면 주요 핵심되는 키워드들이 있죠. 키워드들을 갖다가 쭉쭉쭉쭉쭉쭉 긋습니다. 쭉 그으면 말 그대로 빈칸이 생긴 거죠. 빈칸이 생긴 화이트를 가지고 빈칸이 생긴 걸 다시 복사를 합니다. 그럼 뭐예요? 빈칸 학습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. 그러면 거기에 넣어야 될 것들을 한번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. 정답은 뭐예요? 교과서 이미 원본에 있는 것을 보고 체크하는 거죠. 자신이 외워야 될 내용을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사기 기능이 있는 복합기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. 자,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네,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뭐죠? 첫 번째 화이트보드, 그다음 두 번째 맞아요, 녹음기, 세 번째 타이머, 그다음에 네 번째 자동 연필 깎기,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복사기입니다. 자, 이 5가지가 사실은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도구들입니다. 그래서 이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. 이게 왜 집에 있는지, 왜 도움이 되는지, 그렇죠? 특히나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두시고 아이 학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. 자, 플러스 한 가지만 더. 2가지가 더 남았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베스트 7인데 다음은 감정카드입니다. 감정카드. 그래서 감정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정 카드들을 쭉 펼쳐놓고 네가 지난 일주일간 또는 열흘간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한번 골라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부모도 고르고 아이도 고르는 거죠. 그래서 각자 고른 카드, 뭐 행복하다, 슬프다, 그런 카드들을 고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감정 카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7번째입니다. 마지막이네요. 이건요, 줄넘기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뇌 교육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죠. 그래서 가장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쭉 1층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줄넘기입니다.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
10개 정도, 그쵸? 같이 줄넘기를 하든 뭐 플러스로 그냥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, 그죠? 우리 같이 제기차기를 하든, 그죠? 뭐 줄넘기를 하든 그렇게 집에서 내려가서 한 10분, 15분 정도 신체 훈련을 하는 것, 신체 운동을 하는 것, 이게 뇌교육 발달에도 좋고 아예 정신 건강에도 좋고, 짧지만 또 가족들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칠판, 복합기, 녹음기, 타이머, 그리고 자동 연필깎이, 감정카드, 줄넘기. 뭐 다 있을 법한 내용들이기도 한데 혹시 빠뜨렸다면 우리 아버님들이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초등 원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.